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세요? 잘 따라오시게 되시면은 간단한 차트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제목은 보통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 사용 비율, 비교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트라는 개념은 당연히 수치값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수치값이 있어야 됩니다. 수치적 값을 도식화시킨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려면 수식값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타날 거고 그 화면이 무슨 화면을 기초로 한다? 예, 엑셀 화면을 기초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엑셀 화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엑셀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자료를 입력하고 났다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인 꾸미기를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차트를 요 녀석을 눌러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결정하십시오. 종류부터 결정해 주실래요? 너 어떤 차트를 만들고 싶니? 라는 게 나타나게 되세요. 쭉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세로와 가로막 대형입니다. 그리고 양적인 표현을 할 때는 세로나 가로막 대형으로 차트를 쓰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흐름이나 방향적인 개념을 쓰시게 되면 꺾은 선형 쓰시면 되시겠고요. 비율적인 측면 나타나시게 되면 원형, 그리고 그 비율이 두 개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도넛형이라는 차트를 쓰시면 되시겠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써 보시면서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되시겠다. 저는 세로 차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차트도 누르시고 나시면 위에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묶은 세로막대형, 그런 다음에 누적형, 수치를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 수치를 쌓아나가는 거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걸 우리가 100% 기준 누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3차원 차트를 고르셔갖고 응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저는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는 순간 뭐가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엑셀 화면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엑셀 화면에서 내가 수치적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그 수치적 자료가 반영이 돼서 바로 차트로 보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컴퓨터 사용 빈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남성 쓰고요. 그런 다음에 여성 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컴퓨터의 사용 항목을 예를 들면은 뭐 검색, 그런 다음에 업무, 그런 다음에 자료 찾기, 그런 다음에 음악 감상, 그 다음에 영화 감상, 그런 다음에 게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수치적 자료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예, 당연합니다. 내가 만들려는 사람이 그 수치적 자료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를 쳐나가세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에서 연습하실 때 간단한 자료 그냥 쳐놓으시면 되세요. 저하고 똑같은 화면으로 굳이 이용 안 하셔도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크게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도 한번 해보죠. 네, 네,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쭉 만들어 놓고 보이게 되면 뭐가 보이실 거냐면은 차트 엑셀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사용하려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필요한 거고 계열사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차트를 일반적으로 쓰시게 되면 기본적인 차트 모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남성 계열, 여성 계열, 계열삼 있는 거 보이시죠? 얘 값은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옆에도 보시게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셔라? 줄여라. 어떻게 줄여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셨을 때 엑셀처럼 이렇게 블럭 잡고 딜리트 누르시게 되시면은 줄어들긴 하는데 1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녀석은 값만 없앤 거지 실질적으로 자료 범위가 줄어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줄이는데요? 마우스를 파란색 점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땡겨주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는 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는 것까지만 땡겨주시게 되면 컴퓨터가 요 부분만 갖고 차트를 구성합니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은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차트 영역엔 포함되지 않으니까 나중엔 그냥 땡겨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시고 나셨으면은 엑셀 화면은 닫아도 되시고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수정 보실 땐 열어놓으셔도 되시겠죠? 만약에 닫으신 상태에서 다시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시게 되면 여기 데이터 편집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엑셀 화면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셔라. 차트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행렬 전환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자료를 남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상대방한테 이해하기 편하겠냐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율로서 요런 항목으로 내가 자료를 표현하고자 하면은 이게 맞는 거고, 그냥 남성과 여성의 뚜렷한 비율 갖고 따지려고 그러면 이 모양이 훨씬 더 낫게 되겠죠. 그래고 여러분들 그냥 모르시겠거든 한번 눌러 보십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더 좋은데 저 모양이 더 좋은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상태에서 저는 이 모양이 더 좋기 때문에 얼마든 요걸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엑셀을 닫아 볼게요. 만약에 차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거 꺾은 선으로 한번 해볼까? 꺾은 선이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예시가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거 봐가면서 나 요 모양이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도 바꿔 놓으실 수가 있으시다는 얘기시겠죠. 차트를 한번 만들게 되면 그 후에부터 어디를 누를 거냐에 대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세팅하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얘기가 나오시고 레이아웃이 나오시는데, 당연히 메뉴는 디자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개체가 들어가고 그 개체에 따라서 무엇이 새로운 메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차트 요소 추가가 됐었을 때 뭐가 뭔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세요. 먼저 한번 볼게요. 차트 제목.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가 차트 제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표 한번 써볼까요? 예, 밑에 이렇게 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요게 데이터 표입니다. 그런 다음에 눈금선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눈금선을 다시 세팅할 건가도 여러분들 세팅하실 수 있으시고, 추세선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미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어떤 걸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모르시겠거든 선형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다음에 법리는 뭡니까? 여기가 남성, 여성 요게 법리입니다.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성 요소 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요소에서 무엇을 갖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데이터 표하고 데이터 레이블 정도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건 상황에 맞춰 쓰십시오. 만약에 이것까지 귀찮으시면 빠른 레이아웃 가셔갖고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있는데 너 이거 한번 써볼래? 라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굳이 골라드릴 설문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저는 무조건 만약에 레이아웃 가게 되면 5번째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왜요? 밑에 데이터 표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차트는 높낮이로 나타나거나 양적인 측면을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전달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표를 보게 되면 저 높이가 숫자 이거에 의해서 올라갔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 정도까지 나타내 주시는 거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은 습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 누른 다음에 필요 없으시면 얘 누르고 델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목은 위에 써놨기 때문에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쓰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자격증 같은 거에 보게 되면 쓰란 얘기가 종종 나타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숙제목도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뭐 인원수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 쓰실 수 있겠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쓰기 싫으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델리트 누르시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없앴더라도 우리 구성 요소에서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트 제목에서 다시 차트 위에 누르게 되면 차트 제목 또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쓰십시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굳이 더 추가라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쓰면 좋다고요? 데이터 레이블이요. 그래서 바깥쪽 끝에 나타날 거냐 안쪽 끝에 나타날 거냐, 그렇게 되면 차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려요. 파워포인트는 남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업할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읍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남들한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걸로서 목적 달성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 끝에까지 놓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꾸미기 가볼까요? 꾸미기는 여기 차트 스타일을 간단하게 이용하셔도 되세요. 색 변경 누르시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너 색깔을 나타낼 건지 한번 내가 있는 것 중에서 골라줘 라고 나타날 수도 있으시겠고요. 그게 귀찮으시게 되면 여기 누르셔갖고 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너 혹시 이거 써보지 않으려? 이런 거 갖고 나타내셔도 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모양 괜찮은데 이 모양 괜찮은데 이 모양 괜찮은데 이건 누가 판단해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이렇게 해서 내가 꾸미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여기 위에 뭐가 있으세요? 서식 있으시죠? 누르시면 어라? 이 화면이 이제 계속 익숙해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개 한 개씩 내가 꾸며나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제일 높고 여자분들 중에선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조금 강조해야 되겠다. 파워포인트에서의 차트는 어디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꾸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선택을 이렇게 차트 전체를 눌렀죠. 여기서 도형 채우기를 하게 되면 도형 전체에 대한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한 게 차트 전체니까 차트 전체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노란색을 넣었다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택돼 있다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걸 누르게 되면은 녹색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고기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파란 막대를 선택하게 되면 파란 막대가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랬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저 보라색 계통으로 쓰겠다. 요거 빨간색 계통으로 쓰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셨을 때 어디를 누를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세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여러분들 요것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눌러갖고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되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를 딴 색으로 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딴 색으로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파워포인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클릭 잘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예를 들면 여기도 가능하나요? 예,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도 가능한 상태에서 선생님 저 글자 크기를 맞추고 싶어요. 그럼 여기 누르게 되면 글자 크기 얘만 커지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꾸미시고 싶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내가 기본적인 거 디자인이나 서식에서 메뉴 골라갖고 작업하셨다면은 조금 자세한 꾸미기는 뭐를 통해서 해라? 더블 클릭을 통해서 완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열립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니까 메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요것도 요 선들도 한번 없애볼게요. 델리트로 한번 없애보고 여기는 채우기를 일단 흰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하고 바깥에도 채우기를 조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어떤 색이 좋을까요? 네,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위가 5씩 돼 있는데 선생님 저는 10씩 되고 싶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랬었을 때 이 페인트 통은 무조건 꾸미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페인트 통은 꾸미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얘는 여러 가지 효과 넣는 거하고 상관이 돼 있는 거고 마지막에 요 크기 및 속성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겹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맨 마지막에 축 옵션 같은 거 누르시게 되면 이 축 옵션 갖고 따지셨을 때 다양한 것들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최소 단위가 최대 단위가 40, 그 다음에 주 단위가 얼마? 50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주 단위는 50이 아니죠. 주 단위는 10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한 가지씩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한 개 예시적으로 만들어 보셔가지고 한번 눌러보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표시 형식 나타나는 거 있으시죠? 이게 뭐다 우리 엑셀에서 열심히 배우셨던 셀 서식적인 측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지원이 되니까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은 호환이 잘 돼요. 어떤 거 쓰다가 이거 쓰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인식이 잘 깔끔하게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블 클릭 통해서 한 개씩 모르겠거든 쭉 눌러보시고 요 표시는 여러분들 밑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라는 거니까 한 번씩 더 눌러보셔갖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되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설명드립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오셨었을 때 계열을 겹쳐라 한번 겹쳐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 이런 항목들이 뭘 의미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은 제가 이런 흐름대로 만든다라는 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까지 다 설명드리게 되면 차트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루해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것 좀 더 설명드리고 차트를 마무리 짓죠. 여기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 있으시죠? 이 구성 요소를 이렇게 빼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쪽 거 쓰셔도 되시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 아이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색깔 같은 것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색깔도 나타나고 하니까 요거 쓰셔도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걸러내서 볼 거냐라는 거 필터라는 기능이에요. 그래갖고 보시게 되면 선생님 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성만 남성만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럼 여성 체크 풀게 되면은 체크 풀고 보시게 되시면은 잠시만 네, 깔때기로 네, 여성 체크 풀게 되면은 여성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모두 누르시게 되면 당연히 다 나타나게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주도 업무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성 이렇게 걸러내고 여기다 맨 밑에 뭐를 누르게 되면은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여성이 없어지고 누르게 돼갖고 다시 적용 누르게 되면 모두 나타나고 반드시 그래갖고 요 녀석은 깔때기니까 필터라는 기능이죠. 우리 엑셀에서 배우셨던 그런 것들 이용하셔갖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 만들어 놓고 자료는 내가
유지를 하되 숨기고 보여주기는 거를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도 작업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차트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차트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래갖고 그 순서만 조금 잘 따라오시게 될 것 같고 다양한 속성 결정까지만 하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도형만 잘 쓰시게 되면은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다. 근데 어저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경우로 아까처럼 우리가 차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선 같은 거, 굵기 같은 거 쭉 두껍게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 복사 뜨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또 복사 떠갖고 뭐 이렇게 갖고 또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하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것들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이거는 제가 그 차트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형 배우셨지 않습니까? 도형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응용해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굳이 차트가 아니어도 도형으로도 얼마든지 완성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축 같은 거 만들어도 됩니까? 예, 축 같은 거 이렇게 써갖고 만들어 놓으시고, 예, 예, 복사 떠갖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갖고 축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된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 예를 들면은 밑에다가 이제 글자 같은 걸 넣은 얘하고 얘는 이제 당연히 테두리가 없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검은색으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검은색 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는 시간이 갈수록 무엇이 비용이 들어갑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비용, 그리고 위에 제목은 뭐가 뭔지 저기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시면 되시겠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뭐 하시면 되신다고요? 네, 그룹 지어갖고 그룹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표현해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면 우리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기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시작은 기본 금액으로 세팅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설명까지도 우리가 배웠던 도형을 이용하시게 되면 다양하게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렸고, 이 차트로 정확한 수치 같은 개념을 나타내실 때는 무조건 차트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흐름이라든지 모양적, 양적 비교를 통해서 내가 대비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리셔도 된다고요? 예, 도형으로 표현하셔도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뭐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재밌어 할 부분 중에 하나인 그림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드리면서 스크린샷까지 설명드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디자인과 더불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요. 이번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